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한 위대한 사상가의 정말 놀라운 통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정신은 조종사고 내 몸은 그냥 정신이 조종하는 기계 같다. 뭐 이런 거요. 사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 정신과 육체 문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진짜 가끔은 우리가 기계 안에 갇힌 유령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생각이 그냥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800년 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 아주 색다른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럼 아퀴나스가 우리한테 준 그 열쇠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생각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요, 영혼과 육체를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한 관점,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었던 그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퀴나스가 제시한 건 바로 형상, 진료론이라는 건데요. 와, 이름부터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해요. 영혼이랑 육체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형상으로서 육체의 생명과 너는 누구다 하는 정체성을 불어넣어주고요. 육체는 그 형상을 담는 그릇, 즉 진료인 거죠. 이 둘이 딱 합쳐져야만 비로소 나라는 한 명의 인간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두 생각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있는 아퀴나스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랑 기계 같은 몸을 딱 분리해서 보잖아요. 아퀴나스한테 인간은 유령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그냥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살아 숨쉬는 존재,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아퀴나스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실체적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내 몸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고 반대로 몸이 없으면 내 영혼은 완전한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영혼과 육체가 찰싹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하나의 존재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까? 아퀴나스는 그 해답을 우리 영혼이 가진 두 가지 아주 특별한 능력, 바로 지성과 의지에서 찾습니다. 이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먼저 우리 지성이 마치 스캐너처럼 주변에 쫙 훑으면서 저게 좋은 거네? 저게 진짜네? 하고 파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의지가 그 정보를 딱 받아서 저거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는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완벽한 파트너 같은 관계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가 말하는 자유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하면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퀴나스는 전혀 다르게 봤어요. 진정한 자유는 내 지성으로 파악한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와, 생각할수록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아퀴나스가 이렇게 공들여 세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의 생각은 말 그대로 조각조각 해체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인간을 정신과 육체 둘로 딱 쪼개버리면서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8세기가 되자 휴미라는 철학자는 한술 더 떠서 나라는 건 원래부터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각들의 묶음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죠. 비슷한 시기에 칸트는 또 인간의 자유를 엄청 강조하면서 아퀴나스가 말했던 좋은 것을 향한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아퀴나스에게 나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실체적 통일체였어요. 그런데 데카르트한테 나는 그냥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휴메에 이르러서는
라는 게 그냥 지각에 묶음에 불과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불과 몇 세기 만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수백 년 전에 낡아 보이는 생각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퀴나스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종교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퀴나스의 철학을 거의 정석처럼, 교과서처럼 여겨요. 정교회와는 뭐랄까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인간이 완성에 이른다는 최종 목표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개신교 쪽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의 지혜를 다시 배우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계를 넘어서서 그의 생각은 오늘날 철학이 마주한 어려운 문제들에도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줘요. 첫째,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그의 관점. 이거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질문에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둘째,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자유 속에서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향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그의 생각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에 대한 묵직한 나침판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없이 쾌락만 쫓다가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행복이란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아퀴나스와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짧은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계 속 요령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영혼과 육체의 완벽한 하나됨, 지성과 의지가 추는 춤, 그리고 진정한 선을 향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죠. 하지만 어쩌면 그 답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우리 안에 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우리 존재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에게 나란 무엇인가요? 네, 잘 들어봤네요. 아퀴나스의 인간관, 좀 더 철학적인 그런 면이 있죠. 나를 정의하려는 나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정의해 보려는 그런 시도였고, 그 시도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혼과 육체를, 영혼은 육체의 형상, 육체는 영혼의 진료, 형상과 진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둘이 합쳐서 하나의 실체, 우시아라는 개념을 이룬다. 우시아는 제 방송을 꾸준히 따라와 주신 분들, 같이 들으신 분들은 아주 꽤 익숙해졌을 텐데, 하나님의 본질, 즉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죠. 우시아라는 개념, 본질, 실체, 이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의 개념으로 끌어올렸죠. 존재 그 자체, 가장 중요한 존재는 그 우시아라는 거고, 그 한 존재, 한 실체를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만들어낸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제 꽤 당연하게 느껴졌던, 상식적으로 느껴졌던,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직관적으로는 동의하던 그런 면도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것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으로,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생각하는 능력이고 이성적인 능력이고, 육체라는 것은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이어서 절대로 같은 면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 두 가지 실체, 이원론이라고 하죠. 두 가지 우시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원시적인 플라톤의 생각과 비슷한, 영혼은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뇌의 시상하부를 통해서 교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이 두 가지 다른 실체다,
라고 이야기했던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또 그 후에 이제 휴미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대이죠.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다. 육체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만져지고 분명하게 보니까 존재하고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의 기억의 다발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휴메의 생각이 이제 현대인들을 이제 굉장히 크게 자극하는. 지금도 딱 그렇게 막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휴메과 데카르트식의 생각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쩌면 아퀴나스식 영육이 하나의 실체를 이룰 수 있다. 형상과 진료의 개념으로 그 문제를 잘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형상과 진료의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도 충분히 해왔던 그런 면이 있기에 현대인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 또는 직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런 아퀴나스의 생각을 따라오다 보면 인간의 본질, 영혼의 본질은 이성으로 진리와 선악을 판단하고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가는. 그랬을 때 진정한 진리, 진정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더 나아간 더 좋은 면들을 또 발견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퀴나스의 인간관 한번 들어봤네요.